오늘 드디어 리플 소송에 대한 SEC 항소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물입니다. 항소 신청 기각 소식과 함께 오늘 10%가량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 항소 기각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브리핑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코인판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와 퍼드가 난무합니다. 어떤 소식이 있을 경우 꼭 한번 출처와 팩트체크를 한 번씩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리플 SEC 항소에 관하여 방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리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판사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려는 SE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방법원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규제기관이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SEC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팩트체크를 위해서 직접 판결문을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피고인 리플랩스 그리고 고위 리더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와 크리스티안 라센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인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1933년 증권법 5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유가 증권을 제공 및 판매하는 행위를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위반을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 7월 13일에 법원은 약식 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교차 신청을 부분적으로 승인하고 부분적으로 거절했습니다. SEC는 이제 명령에서 보유하고 있는 두 가지 자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인증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아래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중간 항소 인증에 대한 SEC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이게 영어 자료다 보니까 보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자막 기능을 켜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XRP 제한 및 판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XRP는 암호화된 보안 원장인 XRP 레저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본 디지털 토큰입니다. SEC는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XRP 제한 및 판매의 세 가지 범주에 참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세 가지는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로 7억 2,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거래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로 7억 5,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라는 건 디지털 자산끼리 교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큰하고 토큰 간의 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이외의 대가로 6억 900만 달러를 기록한 서면 계약에 따른 기타 분배, 그리고 SEC는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등록되지 않은 개별 리플 판매에 참여하여 각각 최소 4억 5천만 달러와 1억 5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법 제5조에 따르면 등록 명세서가 유효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직간접적으로 판매 및 구매 제한 그리고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한 증권을 대중에게 제공 및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SEC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증권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 SEC는 미국 법원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록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거래와 관련하여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피고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 판매 또는 판매를 제한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SEC가 갈링하우스 등 피고인들이 리플을 투자 계약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증권법에 따라 투자 계약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기획자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투자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이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분석할 때 형식과 내용은 무시하고 경제 현실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전체를 고려한다는 거죠. 법원은 피고인의 미등록 리플 제한 및 판매의 각 범주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다양한 거래 및 판매 및 배포와 관련된 계획을 둘러싼 상황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피고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리플입니다.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가 투자 계약의 제한 또는 판매로 구성되지만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및 기타 배포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간의 거래입니다. 토큰끼리 교환하는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센과 갈링하우스의 개별 판매도 같은 이유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토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하위 테스트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자면, 하위 테스트란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만든 테스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2023년 8월 18일에 SEC는 두 가지 보유 항목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인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피고인의 암호화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제공 및 판매는 투자자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합리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얼마가 지나면 확실하게 얼마로 이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기대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형태로서 리플의 기타 배포가 하위에 따라 돈의 투자를 구성하기에는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를 했는데, 고려한 첫 번째로는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는 블라인드로 입찰 요청 거래였으며, 프로그래밍 방식 구매자는 자신의 지불금이 리플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는 전 세계 리플 거래량의 1%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누가 이 리플이라는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약속이나 제안도 한 내용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구매자는 리플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 판매 방식에 있어서 락업 조항, 재판매 제한, 면책 조항 등 목적 설명이 포함된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 계약으로 불충분하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플의 판촉 자료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되었다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리플의 전체 거래량의 1%도 안 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가 없죠. 또한 법원은 많은 프로그램 구매자가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을 구입했다라는 기록이 입증되었을 수 있지만, SEC는 프로그램 구매자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업 가적 또는 경영적 노력에서 파생된 투기적 동기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냐면, 리플에서 너는 이거를 투자를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동기를 준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되게 자발적으로 투자하게 만든 방식의 판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플의 기타 배포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하위를 이 사건의 사실과 상황에 적용한 것에 근거했습니다. 법원은 서비스 대가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금전의 투자를 구성할 수 없다 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실제로 돈의 투자가 있는 하위의 첫 번째 기준에는 구매자가 유형적이고 정의 가능한 대가를 포기한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기록에 따르면 기타 배포물의 수령인인 리플의 금전이나 유형적이고 정의 가능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탐색하는 동안 리플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았지만, 리플을 판매할 의도로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매한다면 그 사람은 이익을 기대하면서 리플을 구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다른 사람의 기업 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SEC의 나머지 주장을 전부 다 기각했고, SEC의 중간 항소 인증 요청과 SEC의 체류 요청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SEC 중간 항소 기각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고, 이제 리플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어느 정도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은 2024년 4월 23일 바로 9시에 최종 재판이 진행됩니다. 중간 항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종 재판도 기각 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으로도 리플 관련 소식 및 매매 관점, 그리고 실시간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하단 소통방을 통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에 대한 업비트 거래 매매 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물이었습니다.